뭐 살이 더 빠졌어? 아니 우리 임 교수님도 좀 빠지신 거 같네? 예, 조금 빠졌어요. 그래 수고 많았어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만찬 90분간 진행이 됐고 뭐 메뉴로 뭐가 나왔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이른바 모두 발언 또는 인사말. 그 기회도 갖지 못했다.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만찬 뒤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저 자리에 참석했던 여당 지도부의 일원들. 오늘 각각 여러 가지 해석과 본인이 느낀 바, 본 바에 대한 설명을 좀 합니다. 두 명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뭔가 좀 말씀을 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좀 일찍 갔어요. 대통령이 이제 6시 20분 좀 30분 요 사이에 오신다라고 이제 돼 있었는데 6시 한 10분 이전에 그 6시 좀 넘어서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상견례라고 대통령실이 그랬거든요. 네네. 요새 어떻습니까? 이렇게 뭐 의견이라도 좀 만약에 물어보시면 그러면 이제 한 대표도 뭐 아마 본인도 무슨 말씀을 좀 하려고 했을 그래서 민심이 어떻고 뭐 추석 때 가보니까 어떻고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럼 발언 기회가 한 번씩 쭉 돌아가는 발언 기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대통령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 좀 분위기는 싸늘해질 수는 있지만 뭐 1대1로 만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대표께서 일어서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대표 원내대표 정도 하고 대통령님 정도가 주고받는 대화이고 나머지는 거드는 정도지 거기에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주고 그런 거는 제가 자, 두 명의 인물. 어제 사항에 대한 약간의 견해가 다릅니다. 시각차가 분명 보이죠?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현안 문제를 꺼내는 발언 기회 자체를 갖지 못했다. 이것만큼은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화를 나누긴 했습니다. 아주 짧게. 근데요. 그 대화 내용 무엇이었을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제 지도부 만찬 이렇게 제목이 돼 있죠. 식사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메뉴 설명을 조금 했나 보네요.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메뉴에 대한 설명이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식사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이제 후식으로 이제 뭐 커피나 등등등 이런 게 아마 주문이 됐었나 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자 아니 감기 기운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합니다. 라고 답을 했다. 이게 다인가요? 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대화 내용 이게 답니까 지금? 알려지긴 그랬습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만찬 시간이 20명 넘게 모이는데 90분 정도로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상대로 짧다고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는 딱히 뭘 했다는 게 알려지진 않고 있고 저 정도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제 상황이 저렇게 진행될 걸로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글쎄요, 뭐 어제 만찬 직전에 기자들이 그 저희 금투세 관련된 간담회 저 국회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 자리 현장에 있었었는데 어제 그 끝나고 나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 질문이 굉장히 묘했어요. 아, 그래요? 네. 뭡니까? 만찬에 가실 거냐? 만찬이 코앞인데 예. 만찬에 가실 거냐는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어제 인터뷰를 기사를 찾아보면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라는 답변이 나갑니다. 한 대표님. 그 답변도 좀 묘한데요. 그죠. 예. 근데 이미 어느 정도는 그러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렇게 물었고 만찬에 갈 것인지를 물었고 또 예정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됐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오면 독대는 없었다는 이건 예고됐어요. 독대 이런 거 없을 그냥 거라고. 아무 일도 없이 아주 훈훈하게 명절에 같이 함께 식사하듯 덕담을 나누며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격려의 자리라고 했고 진짜 말 그대로 격려의 자리로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냥 만찬이 가실 거냐는 질문이 나올 정도의 분위기였고 그 분위기에 맞는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상수 대변인께서는 예상을 하셨다는 건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건지 약간 비판적 하신 건지 애매한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께서는 이제 야당 소속으로서 네. 여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네. 지금 뭐 자막으로 살짝 나갔어요. 어제 만찬에 3가지가 없었다. 현안 논의가 없었다. 한동훈 대표의 인사말이 없었다. 그리고 공개된 영상이 없었다. 이건데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 나올 걸로? 저는 빈손 만찬이 될 거라고는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했고 예.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거절을 했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한동훈 대표가 마이크를 잡을 기회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사과 문제라든지 이런 걸 꺼내지 않을까라고 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전체적인 만찬을 이렇게 기획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을 벌어질 수 없도록 사전에 잘 조율이 돼버렸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이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론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2025년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백지화를 가능성 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다 얘기하고 있고 예. 또 얼마 전에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미 대통령께서는 현명치 못한 아내의 처신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대놓고 계속해서 서로 핑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독대를 받아주지 않은 것도 대통령의 대답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또 재차 요청 드린다. 이것도 또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내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도 대화지만 새로운 형태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두 분이 대화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이제 여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박상수 대표에게 하나 좀 더 좀 질문을 드려봐야겠습니다. 어제 만찬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산책을 했다. 그러니까 경내를 이제 걸은 거죠. 가볍게 걸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살짝 무슨 얘기를 했다라는 입장이 하나가 있고요. 반면에 그건 산책이 아니라 차에 탑승하기 위해 차 있는 곳까지 걸어간 것뿐이다라고 또 얘기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왜 이렇게 설명이 다르게 나옵니까? 글쎄 뭐 이거는 사실 다들 알고 있듯이 걸었던 거는 맞고 예. 식후에 좀 걸으면서 최단거리로 가지 않았으면 산책이 맞죠. 예, 최단거리로 갔으면 길을 간 게 맞겠지만 그래서 아마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산책은 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과거에 그 전당대회 출마할 때 뭐 10초 통화설 그 다음에 이제 정점식 의장 그 사태 있을 때 대통령과 만나고 왔을 때 그때 뭐 10분 만났다 뭐 이런 오보들이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이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고 이러한 부분들로 어떠한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당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최단거리로 갔으면 직선거리 최단거리로 갔으면은 뭐 차 타러 간 거 맞는데 아마 이렇게 좀 걸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밥 먹고 한번 좀 걸을만 하죠. 이것까지도 뭐 낮춰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그러한 모습 이야기가 나오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있었던 만찬과 관련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중에 한 대목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현안 관련 얘기가 없어서 사실상 빈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네. 제가 이게 소통의 과정이라고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이렇게 뭐 일도양단으로 뭐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만찬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녁을 먹은 거 아닌가요? 농담이겠죠, 이거는. 물론 뭐 이게 소통 과정 뭐 이렇게 추가 설명이 있었는데 저렇게 답이 나왔네요, 오늘요. 자, 어제 있었던 만찬과 2달 전에도 만찬이 있었어요. 당시에 전당대회가 끝나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죠. 그리고 당시에는 낙선하신 분들도 같이 대통령실 가서 만찬했는데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지난 7월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그다음에 낙선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꽤 많은 분들이 가셨죠. 그리고 120분간 만찬 2시간입니다. 그 영상도 공개돼서 아까 전에 드렸죠. 그리고 사진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화, 뭐 손잡는 모습들 등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당시에는요. 근데 어제 만찬은 영상 공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체 사진은 딱 4장만 공개가 됐어요. 시간도 보면은 90분으로 지난 7월보다 짧죠. 90분이면 1시간 30분. 20명 넘게 모였는데 1시간 30분. 이 정도입니다. 일단 요거 김철원 경희대 특임 교수님. 7월하고 조금 비교가 돼요. 2달 사이에 달라진 모습인데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봐야 될까요? 7월 24일 만찬하고 어저께 만찬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거든요. 예. 공통점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집권당의 대표로서 대접을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7월도 그렇고 이제 7월 24일도 보면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낙선자들 다 함께 불렀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은 새로 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나중에 낙선자들을 불러서 위로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날 저렇게 한동훈 대표를 부르는데 낙선자들을 불러서 저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다고 보여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그래도 그때 갔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밥맛이 좋았어요. 식사를 좀 잘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왜냐하면 그래도 뭐 원희룡, 뭐 나경원 후보를 제끼고 본인이 1등이 되고 당대표돼서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밥이 모래알 같았을 겁니다. 모래알을 씹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마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고기가 아니라 그냥 가지고 씹는 기분이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이 한동훈 대표로 볼 때는 본인이 독대를 요청할 만큼 정말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저 자리에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민심도 전달하고 특히 우리 그 의료 파행에 대한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받아내야 본인이 그래도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어떤 조금 지도가 나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본인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아무것도 밥만 먹고 오게 된 셈이 그래서 됐거든요. 아까 만찬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뭐 저녁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걸로 보이는 저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한동훈 대표도 올 때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저기 갔을 때 보통 보면은 본인이 가면 그 만찬에 대한 일정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할 기회가 없다면 당연히 비서실장이 박정아 비서실장을 통해서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그 만찬이 진행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조율이 안 됐던 건가요? 없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갔을 때 본인이 전체적인 분위기에 조금 찬물을 끼얹는 거지만 그래도 대통령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없었다고 그러죠. 아까 김재원 최고원이 그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어떤 결기도 그리고 여당 대표가 해야 될 민심의 전달자로서 역할도 전혀 못한 결국 무늬만 여당 대표로 이제 전락한 날이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 만찬을 통해서 거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이고요. 아마 용산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렇게 여당 대표 노릇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이 정도의 어떤 자존심을 상하고서도 계속 당신이 여당 대표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묻고 우회적으로 암시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여당 대표를 할지 아니면 어제 용산 만찬 했던 이후로 어떤 대표직을 조기 사퇴할 수 있는 명분으로 가져갈지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욱 쪽 행정관. 아까 지금 김철원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김재원 최고위원 아까 영상에서 그 얘기를 나왔는데 발언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만 본인이 당대표로서 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이 좀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라고 딱 들어가서 발언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건 거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얘기가 어떤 얘기겠습니까? 좋은 얘기겠습니까?
잘 다녀오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러이러한 현안이 있는데 민심과 용산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독대도 성사 안 되는데 한 30명이 밥 먹는 자리에서 갑자기? 당대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건 나 당사하고 이제 같이 못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중요한 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독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7월과 지금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여당 당대표가 만나서 핵심적 현안을 저는 지금이 태평성대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중대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두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저는 쌍방이 인정하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의 이제 무대기로 모여서 지금 식사를 하는 거라면 한동훈 대표를 n분의 1로 보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저는 심각한 무시를 했다고 봐요. 저번에 삼겹살이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화합이라는 뜻이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준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은 진짜 매우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잘못하면 대통령 스스로도 이거 최후의 만찬으로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참 봉합하기 어려운 식사 자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가 지났는데 참 얘기가 많아요. 정치권에서. 뭐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뭐 야당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얘기들 참 많이 하시더군요. 이런 가운데 어제 상황을 놓고 평가를 하는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에 등장하는 두 분은 여권 상황에서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약간의 평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당정의 갈등이 아니고 이거는 미숙함이다.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 측근의 미숙함. 윤석열 대통령 난 여론에 관심 없다 하고 한동훈 대표는 여론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 생각에는 아직도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날 검찰 때 데리고 있던 부하로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난 들어요. 한동훈 대표의 문제점은 의원들이에요. 의원들이 눈치만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그저 방관하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패널 네 분들께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쓰시는 질문인데요. 주관식입니다. 질문 이겁니다. 어제 만찬 현안 논의가 없어서 맹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만찬으로 누가 과연 더 어려워진 걸까? 윤석열 대통령일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일까? 이거를 주관식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쓰셨죠? 올려주세요. 자, 빠르게 한번 네 분 볼까요? 윤한 이렇게 쓰신 분들이 각각 있고요. 그리고 윤한을 같이 쓰신 분도 있고요. 없다고 쓰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보신 분이 강성필 부위원장인데요. 어떤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당장은 대통령,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한동훈 대표가 굴욕을 당한 것 같은, 대표로서 인정을 못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미래 권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치권을 구성하고 있는 대통령, 여당 대표, 야당, 그리고 언론,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덩어리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강해 보이지만 여당을 상대로 갈등 중이고 그렇게 계속 이런 것이 지속된다고 하면 언젠가 위기가 왔을 때 여당이 그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정점은 이제 곧 임기 반환이 갈수록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미래 권력이기 때문에 버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서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긴 듯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더 지나고 길게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손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
강성필 부위원장은 야당 지금 민주당이 집권 시절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신 겁니까? 아니 뭐 화무 11홍이라고요.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한동훈 대표 같이 적으셨는데 김천호 교수님은 한윤 쓰시면서 중간에 기호를 쓰셨어요. 수학 기호를. 일단 그 어제 만찬이 너무 한가로운 만찬이었거든요. 정말 그 민심을 전달하는 한동훈 대표에게 그는 기대가 있었고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어떤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 용산 해동에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를 통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동반 지지율이 불가피하다. 어제 저 만찬으로 해서 동반 타격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 모두가 지금 아마 지지율 추락이라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건 똑같고요. 다만 좀 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셨어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본인이 지금 이번 전당대에 나왔을 때도 그렇지만 그때 전당대 출마 일성에 보면 제3자 추천 특검이었거든요. 채무상변에 대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뭐 어떤 데에 대한 뭐 해법도 없고 거기다 지금 본인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런 어떤 양보나 지금 진도를 못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용산 해동에서 결국은 무늬만 여당 대표라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고요. 특히 독대를 신청하고 재독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여당 대표 특히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결기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 김건태 장관이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는 그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결기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대표로서의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지도력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누수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마 계속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해 나가기도 좀 힘든 상황에 좀 봉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모두 다 어려워지지만 한동훈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가 있다. 그 어려움의 무게가 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종욱 전 행정관은 한동훈 대표라고 쓰셨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무능함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근데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독대가 성사가 안 됐어요. 끝나는데 예를 들면 또 재독대를 요구하면서 언론에 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아니 그 내용까지 다 알려줬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상상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재독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동훈 당대표는 대표로서의 권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준석, 김기현이라고 하나.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죠. 사례가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임기를 못 채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실, 용산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싸우는 소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차별하는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용을 하면 공격을 누가 당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 전제조건 짚은다고 얘기하면 의료개혁을 제기했던 대통령의 중요한 아젠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화 자체가 궁극적으로 공멸로 갈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볼 때 국힘 내부에서도 좀 고립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인물이고 미래 권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이 아주 그 큰 힘을 가지고 대통령의 압박에도 이걸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상황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어떤 힘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본인의 전략은 알겠으나 그 전략 자체가 구사되지 못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늪으로 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서 영상에서 조은진 대표가 약간 미숙함 한동훈 대표한테 표현을 썼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들리네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거는? 아무 일이 없었으니까 식사만 했잖아요. 그럼 아무도 타격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겁니까? 있죠.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덕분에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 그냥 아무도 타격을 입은 사람이 없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민심을 전달하거나 이런 목적을 가졌던 그건 뭐 이제 재독대라는 또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적을 가졌던 한동훈 대표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 이런 일들로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그냥 그 당면한 일들을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계속 뭐 성과가 없다 하지만 우리 26년 의대 정원도 절대 유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던 게 불과 한 달여 전입니다. 9월 초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모두는 귀로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6년 유해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 이번에 독대 얘기처럼 누가 흘렸냐라는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건데 한동훈 대표는 이상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뭔가 기대했던 그 스피드를 따라잡지 못하면 무능하다라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효타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가 어제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 사진 중에서 이제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앞에 있고 한동훈 대표가 약간 뒤에 있죠. 사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제가 사진 좀 준비될까요? 그 사진을 봤을 때 몇 년 전이에요. 4년 전인데 4년 전에 이 사진이죠. 지금 어떤 행사였는데 그 행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에 있고 의전상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어요. 상당히 뒤에 배치돼 있는 사진을 제가 그걸 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대했지만 국민들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제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한 건 맞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홀딩 상태로 한 턴 지나간 거고 그 다음 턴에서 벌어지는 일에 따라 그 다음에 득실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분 내려주시고요. 이 얘기하는데 뭐 거의 30분이 지나갔어요. 속도 좀 내보겠어요. 이 질문은 제가 지금 야권에 계신 두 분께만 질문 드릴게요. 진짜 냉철하게 봤을 때 먼저 강성필 부위원장께 똑같은 질문 두 분 드릴 건데 한동훈 대표 임기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채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OX 팻말에서 내려주셔도 돼요. 짧게. 그럼 근거 30분.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 30분, 30초. 근거 30초 드릴게요. 대표 해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임기가 가다 보면 결국에는 무능한 대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간에 사퇴를 하는 것이 하나의 서사를 만든 것이다. 탄압받는 서사를 만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중도 사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느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은 서사 이 얘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 좋아하시네요. 김종욱 전 행정관 역시 한동훈 대표 임기 글쎄요 뭐 조기에 물러나거나 이런 일 없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못 채우거나 안 채우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죠. 못 채운 거하고 안 채운 건 좀 다른데. 아까 제가 볼 때 10월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당이 책임지고 하는 선거입니다. 거기서 완패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대통령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년 6월이면 아마 본인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과 관련해서 그만둘지 안 둘지 9월입니까? 9월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전에 9월까지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인 어떤 공세적 입장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만둘 가능성이 두 가지가 다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0월 문턱을 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래저래 제가 볼 때는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올해를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였네요. 원래 제가 질문.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은 약간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좀 해주셨어요.